사과 장수가람은 풍년이 들면 사과값이 떨어져 걱정이었고 흉년이 들면 사과가 없어 팔지 못해 걱정이었죠. 불안한 마음의 가람은 시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가람의 고민을 들은 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다. 사람들은 그것을 파생상품이라 부르지. 자, 내가 하나씩 소개해주마. 저기 저 선아라는 상인을 보렴. 선아는 선도 계약을 맺는단다. 현 노인의 말에 가람이 다가가자 선아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특정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과를 사고 팔기로 약속해요. 저와 당신 둘만의 특별한 약속이죠.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만의 약속이라니 다소 불안할 수 있네요. 하지만 혹시 더 안전한 약속은 없을까요? 현 노인은 가람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건 선물이라고 한단다. 그곳에는 선우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큰 칠판 앞에서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었죠. 저는 선물 계약을 다룹니다. 저희 계약은 모두에게 똑같은 표준화된 약속이에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요. 가람은 선물 계약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약속을 지키기 싫어지면 어떡하죠? 현 노인은 말했습니다.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그런 경우를 막아주지. 또한 별도로 옵션이라는 마법도 있단다. 가람은 지아라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옵션 계약을 맺어드려요. 이 계약은 당신에게 미래의 사과를 살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선도나 선물 거래와 달리 의무는 없어요. 그 대신 계약 시점에서 작은 수수료만 내면 되죠. 정말 편리하네요. 그런데 저는 사과를 파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과를 다른 것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현 노인은 두 개의 다른 색깔 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땐 스왑을 이용한단다. 가람은 테오라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테오는 두 개의 다른 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왑 계약을 맺어요. 예를 들어 당신의 사과 가격 변동 위험을 저의 다른 상품의 변동 위험과 맞바꾸는 거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현 노인은 가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파생상품이란 미래의 위험을 나누고 관리하고 교환하는 지혜란다. 너의 사과 시장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가람은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권, 주식 같은 전통적인 상품이 있다면 파생 상품은 이들의 파생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 상품이지요. 대표적으로 선물, 선도, 옵션, 스왑이 있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다르고 왜 필요하며 어떤 위험과 기회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도입니다. 이는 오늘 시점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 농부와 제빵업자가 미리 약속합니다. 3개월 후 밀 1톤을 100만 원에 교환하자. 장점은 가격을 고정시켜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거래소가 아닌 당사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은 선도의 단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합니다. 매일 증거금 정산, 즉 마진 클리어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시로서 KRX 선물 시장,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 등에서 활발히 거래됩니다. 특징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와 투기 수단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다음은 옵션입니다. 이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콜옵션은 일정 가격에 살 권리, 풋옵션은 일정 가격에 팔 권리를 각각 나타냅니다. 중요한 점은 권리일 뿐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콜옵션을 샀다면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행사해서 이익을 보고 주가가 내리면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한편 매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계약 시점에 사전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받습니다. 해지, 즉 보험 역할과 투기, 즉 레버리지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스왑입니다. 이는 두 당사자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 형태로서 금리 스왑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며 통화 스왑은 원화와 외화, 대표적으로 달러를 교환합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거나 환위험을 회피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고정금리로 차입했는데 변동금리가 유리해 보이면 변동금리를 원하는 B기업과 스왑을 맺어 서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와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선도거래는 맞춤형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선물거래는 거래소에서 표준화되어 있고 안정적이지만 투기성이 강할 수 있습니다. 옵션 거래는 권리와 의무의 비대칭성이 특징이며 사용하기에 따라 보험적 성격을 띱니다. 스왑 거래는 현금 흐름 교환을 통한 위험 관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파생 상품은 원래 위험 관리를 위한 도구로 탄생했지만 동시에 투기적 수단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상 파생상품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파생상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위기를 키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